그래서 X유닛이라고 여러 종류의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.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C 유닛, C++ 유닛, PHP 유닛, 파이 유닛, J 유닛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.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킨트백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고안했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처음에는 S 유닛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에릭 감마라는 사람이랑 같이 자바에 포팅해서 그게 이제 J 유닛이 됐다고 합니다.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양한 언어에 이제 포팅되어져서 뭐 C++ 유닛, 단넷용 N 유닛 같은 것이 나왔고 얘를 전부 이제 X 유닛이라는 말로 통칭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로 자바를 쓰시는 분들 많으니까 J 유닛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.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고요. 오픈 소스고 최신 버전은 J 유닛 5가 있고요. 근데 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아마 JUnit 4를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. 그래서 JUnit 4 중에는 4.12가 제일 최신 버전이고요. 그래서 어노테이션으로 동작하는 기반으로 동작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그 어서트 스테이트먼트 단정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, 한글로는. 그래서 그걸로 테스트 케이스 결과를 판단하고 테스트 결과를 뭐 성공 실패로 확인할 수 있고 수행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. 장점은 아까 예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제 그 프로덕트 그 서비스 소스랑 분리해서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테스트 대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그 단위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고요. 실제로 어떤 그 메인이라는 어떤 그 자바 프로그램 테스트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JUnit 프레임워크가 직접 그 코드를 실행시켜주면서 독립적으로 대상이 됩니다.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와 그 결과를 문서가 아닌 어떤 테스트 클래스로 남기면서 산출물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. 이게 나중에 어떤 지식 내재화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다른 개발자들한테 시스템을 뭐 이해시킬 때, 뭐 이렇게 할 때,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 나아가서 아까 보신 것처럼 TDD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,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JUnit 테스트 코드 작성하고 뭐 성공시킨 최소한의 코드를 만들고 리포토링하고 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어노테이션 다들 아시겠지만 어노테이션 살펴보면은 앱 테스트로 해서 해당 메소드를 테스트 대상 메소드로 만들고, 그리고 비포 클래스는 그 해당 클래스 테스트가 수행되기 전에 최초에 한번 수행되는 그런 어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, 애프터 클래스는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한번 수행되는 어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, 아까 사용했던 게 비포 클래스였던 것 같은데 이 비포 클래스는 테스트 메소드가 수행되기 전에 되는 거고, 애프터는 메소드가 수행된 후에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 비포 클래스가 한 번 수행되고, 그리고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저 비포들이 수행되고 애프터들이 수행되고, 맨 마지막에 뭐 자원을 풀어주던지 반납할 때 뭐 애프터 클래스 같은 걸 저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서트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시면은 그 어서트 이퀄, 두 객체의 이퀄리티를 비교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어서트 세임은 두 객체의 아이덴티티를 비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해시코드의 주소값이 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어서트 트루 폴스는 말 그대로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거고, 널 낫널은 널인지 낫널인지 판단해서 하는 그런 분입니다. 그래서 페일은 저 페일 메소드가 호출하면은 즉시 테스트 케이스를 실패로 판정해서 멈추게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어서트 클래스에 보면은 되게 많아요.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.
아까 잠깐 사용하셨는데 그 어서트 대시라는 그 메소드가 그 JUnit 그 클래스 안에 들어 있어요. 들어 있는데 저기 메소드 프로토타입을 보면은 그 인자의 매처라는 거를 쓰거든요. 근데 저 매처가 그 행크레스트 라이브러리에 저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저 매처 인터페이스가 행크레스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고 뭐뭐뭐 매처라는 그 구현체들도 저 행크레스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윤이 어떤 특정 버전 이후로 저 행크레스트 라이브러리가 좀 디펜던시하게 같이 딸려오시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. 네, 그게 이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고, 그래서 어스트댓을 사용하는 거는 이런 두 종류 정도의 그 메소드가 있어요. 인자를 2개 받는 게 있고 3개 받는 게 있고, 그냥 차이는 저 앞에 메시지일 뿐이고요. 그래서 이거를 왜 쓰냐면은 좀 이렇게 자연스럽고 읽기 쉬운 코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용 전에 어서트 이퀄즈 같은 것을 보면은 저기 제 이름이 있고 이제 커스터머 겟네임에서 이게 이 커스터머 겟네임이 이제 그 실제로 나오는 데이터고, 저 영어라는 거는 이제 저거 판단하고 싶은 객체인데, 그러니까 저 겟네임이 영어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뭔가 이게 역순으로 뒤에서 앞으로 물어보는 형태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스트댓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. 커스터머의 이름이 영어냐 이렇게 해서 맞냐 틀리냐 이렇게 판단하는 훨씬 더 좋은 그런 거. 그래서 저기 밑에 보시면 제로 이즈 원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제로 이즈 원 하면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페일이 나오고, 제로 이즈 낫 원, 그래서 제로 이즈 낫 원은 맞으니까 패스. 그러니까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되게 가독성이 좋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JUnit 4를 기준으로 특징을 살펴보면은 그 자바 1.5의 그 어노테이션을 이때부터 지원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이전에는 그 테스트라는 글자로 메소드 이름을 시작해야겠다고 해요. 근데 이제 그런 제약들은 이제 전혀 없어졌고, 그리고 더 유연한 픽스처, 저게 뭐 고정된 어떤 것을 말하는 게 픽스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일러 플레이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비포 클래스, 애프터 클래스, 그리고 비포 JUnit 3에는 저 비포 애노테이션이 없으니까 셋업 메소드로 이제 했던 거고, 그리고 애프터는 티어 다운이라는 메소드로 했었던 거고, 근데 이제 어노테이션이 다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예외 상황을 둘 수 있는데, 테스트할 때 저 넘버 포맷 if 섹션이 나면은, 그러니까 나야지 이제 테스트가 통과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런 걸 예상할 수 있는 저런 문법이 이제 지원이 되고, 그리고 이제 타임아웃도 그 단위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저 시간 안에 통과하고 싶을 때 저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, 이그노는 그냥 이제 무시하고 싶은 메소드가 테스트가 있을 때 저걸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배열도 지원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또 이게 run with이라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, 저기에 인자의 클래스 이름점 클래스에서 저걸 주는 건데, JUnit 테스트 클래스를 실행시키는 러너를 명시적으로 지정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프링 쪽에서 보면 그 스프링 JUnit 테스트 할 때 저 클래스를 넣어주잖아요. 그래서 스프링 JUnit 4 클래스 러너 하면은 이제 저걸 구동시키는 러너를 저기다 명시적으로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. 그리고 뭐 수트 클래시스라는 것도 좀 이제 지원을 하는데, 이게 여러 개의 테스트 클래스를 수행하기 위해 쓰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run with로 저 수트 클래스를 로드를 하고, 그 다음에 저 밑에 어노테이션에 수트 클래시스에서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저렇게 명시를 해주면은 저게 이제 돌 때 저 클래스들이 한꺼번에 다 돌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이게 있고, 그 JUnit 5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깊게 공부를 하지를 못해가지고, 우선은 저게 뭐 JUnit 람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해요.
근데 저게 뭐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으로 저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나온 결과가 제유니 5까지 이제 왔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잠시 그 아티클을 잠깐 보면은 맨날 최원 뉴시 그래서 예 2017년 10월 아티클인데 그 이제 제이오닉 5가 제이오닉 4에 비해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제이오닉 4는 이제 단일 자르잖아요. 하나의 자르 파일인데 제이오닉 5는 그게 제이오닉 플랫폼, 제이오닉 주피터, 제이오닉 빈티지 이런 모듈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서 이제 나왔다고 해요. 그래서 실제 뭐 메이븐 디펜던시를 줄 때나 그레이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거를 이제 세 번 인풋을 해야 되거든요. 저 각각의 모듈을 세 번 인풋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테스트 작성을 위한 API 모듈을 하고 테스트 실행을 위한 API 모듈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제유닛 주피터 API 모듈은 그 테스트 실행을 위한 테스트 작성을 위한 거고요 이게. 그리고 제유닛 주피터 엔진은 그걸 이제 실행시키는 모듈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제유닛 5를 돌리려면 자바 8 이상 필요하고요. 예. 근데 이게 그 제유닛 5로 자바 8 이전의 코드들도 다 얘가 그러니까 하이오한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해요. 예. 그래서 이게 모듈 약간 구조를 보면은 그 여기가 제유닛 4로 작성한 코드고 여기가 이제 5로 작성한 코드인데 그러니까 제유닛 플랫폼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그 뭐 테스트를 발견하고 테스트 계획을 생성하는 테스트 엔진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실제 테스트 엔진의 실제 구현체는 이쪽 엔진 쪽에 모듈 쪽에 위치했다고 해서 네, 그렇게 되어 있고 제유닛 5 같은 경우는 이 주피터 API로 저희가 그 테스트 코드를 막 작성을 해요. 저기 안 들어가 있는 API로. 그러면은 이 엔진이 뭐 그 어노테이션을 읽고 그 어노테이션마다 어떻게 그걸 처리할지 이 엔진이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예, 동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그게 제유닛 5 이전에 어떤 이전의 API라면은 그대로 이 빈티지 엔진으로 동작해가지고 이 플랫폼이 예, 동작한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만약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새로운 API를 창안한다면 그 API 알맞은 엔진 모듈 그러니까 이쪽 엔진을 자기가 구현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 배포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구조니까 그래서 수정 없이 새로 창안한 테스트 API를 실행하고 결과 리포팅할 수 있게 된다. 그래서 이런 구조로 JUnit이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웹 쪽에서 많이 하니까 그 스프링 MVC에서 JUnit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건 방법이 되게 다양하고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. 그래서 저는 JUnit에다가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테스트 패키지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좀 찾아봤는데요. 그 중에 이제 목 MVC라는 목업 객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 뭐 그 웨이븐 설정 부분은 다 그냥 넘어가고 여기 인포트된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JUnit 관련 뭐 클래스들이 인포트 되어 있고요. 이건 뭐 로그 쪽이고 그리고 여기 스프링 쪽 보면은 여기 테스트 패키지에 뭐 여러 가지들이 인포트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 웹 환경에서 JUnit을 활용해서 뭐 요청을 보낼 때 호스트 데이터를 담는다든지 세션을 담는다든지 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런윗으로 이 클래스를
이제 구동시켜 주고요.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컨피그레이션 해서 이제 스프링 관련 설정 파일 로드 시켜 주시고 가시면 되고, 이거는 뭐 스프링에 관련된 내용이 주입하는 거고, 여기서 이제 목 MVC라는 이 목 객체를 활용을 해가지고, 그리고 여기 제유니 어노테이션들이 섞여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거 테스트하기 전에 목 객체를 이제 만든 다음에,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실제 하고 할 때 뭐 이런 또 클래스들이 이제 제공이 돼요. 목 MVC 리퀘스트 빌더라고 해서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하겠다 해서, 근데 이런 데이터를 주고 그다음에 리퀘스트 객체를 하나 이제 받아서 얘가 이제 그 목 객체가 결국은 수행해 주는 건데, 얘가 이제 저 리퀘스트를 이제 수행해서 이제 이런 웹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, 더 자세한 거는 또 예, 더 공부에 각자 또 보시면 될 것 같고, 예. 네,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네. 궁금한 게 네. 실제 저 테스트 코드도 같이 배포하나요? 배포할 때 포함해서 지우고 배포해? 어떻게 쓰세요 다들? 코드? 배포할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데 실제로는 필요 없죠. 그냥 포함해서 한단 말씀이에요? 네. 제외시키고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. 몰라서요 제가. 그거는 조금 옵션이라기보다는 빌드 툴에서 제외시켜도 되는 거고, 아니면 저희가 스크립트를 써도 되는 거고.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그냥 포함해서 할 때. 좋은 방법은 배포를 안 하는 거죠. 쓸데없잖아요, 사실. 자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기스 빌드를 할 때, 빌드 한다고 하면 테스트를 먼저 돌리고 배포를 할 거잖아요. 배포할 때는 테스트 제외하고 뭐 잘은 만든 다음에 그걸 배포할 거 같거든요. 왜냐면 필요가 없으니까. 그냥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배포 방법이 다 다른데, 그러니까 뭐 자료로 배포할 수도 있고, 뭐 이렇게 완전히 풀어가지고 그냥 컴파일되는 배포할 수도 있는데, 기본적으로는 다 배포해요. 다 한다는 게 포함해서 다 하는 거고, 그리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빌드 툴에서 특히 메이븐이나 뭐 메이드에서 설정을 통해서 그 테스트 코드는 배포 안 하겠다 이런 게 있는 옵션으로 있을 거예요. 거고. 그리고 이제 특히 저 테스트 코드도 소스 관리 측면에서 무조건 그 소스에는 다 항상 포함해서 들고 다니고. 근데 뭐 테스트 코드가 실행된다고 보통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, 그렇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뭐 리얼 환경에 배포돼도 어차피 뭐 자바 실행되는 동안 걔가 실행될 일은 없거든요. 그래서 크게 뭐 리스크가 있거나 이런 측면은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테스팅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. 다들 어떻게 회사에서 테스팅 하고 있는 측면이 있나요? 아니면 우리 회사는 뭐 이렇게 테스트 커버리지를 관리한다든가, 뭐 테스트 코드를 권장한다든가, 아니면 실질적으로 테스트 코드 없이 그냥 프로덕션 코드만 주구장창 짜고 있다. 어떠세요? 저희는 테스트 코드 작성 작성을 하는 검정을 딱히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진짜 프로덕션에 그 코드만 작성하는 편이에요. 이게 테스트는 각각 개발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고 컴퓨터가 있는지 장애는 어떻게 해요? 저희는 그 사람 찾죠. 어떤가요? 저희는 짜라고 권고는 내려오는데, 이게 제이윤이 돌릴 때 스프링 컨테이너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돌리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소스가 막 수천 개 넘어가면 한 번 돌릴 때 컨테이너 올라가는데 한 1분 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. 이게 테스트는 이제 빨리빨리 되고 막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, 이게
이것도 막 1분씩 한 번 돌릴 때마다 올리니까 자연스럽게 좀 안 쓰게 되고 맞아. 웹에 올리면 뭐 핫디플레이 좀 설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더 편해가지고 차라리 이걸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뭐 검증도 한다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는 이제 일이 들어갔을 뿐이지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하진 않아요. 어떠세요? 좋습니다. 쓰면 좋겠지만 쓰지 않습니다. 안 써요. 안 쓴다는 게 테스트를 안 해요. 정말? 저렇게 뭐 요청 테스트라든가 그런 거 하지 않아요. 하면 좋겠죠.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개발 플로우가 테스트 코드 고려하지 않고 바로 프로덕션 하고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 뭐 어슈어드 한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. 아무래도 사실은 뭐 규모의 문제긴 한데 큰 회사일수록 그런 체계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작은 집단에서는 엄격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엄격하면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는데 테스트는 일단 안 하고 있죠. 약간 필요할 때만 조금씩 하는데 그렇게 TDD를 하거나 하진 않아요. 내가 부족하면 다시. 어떠세요? TDD를 하진 않았는데 테스트 코드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코어만 70% 정도 맞춰놓고 나머지는 유틸성 클래스들에 대해서만 테스트 코드를 잘 써봤어요. TDD를 하진 않았어요. 네. 저희는 안 해요. 아 그래요? 바로 프로덕션. 네. 저희도 안 하죠. 차이 없죠. 프로덕션 코드를 짜는 시간도 부족한데 네, 맞아. 그렇게 하는데도 막 11시 퇴근하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의미가 없잖아요. 사실. 그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뭐 테스트 코드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? 왜 테스트 코드가 필요한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만드는 프로덕션 코드에 대해서 당연히 그 수행이 잘 된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짜죠.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뭐 A라는 메소드 하나 만들면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짜고 이게 어슈어드 됐다, 안전하다, 세이프하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스텝으로 가는데 그 플러스로 이제 이 테스트 코드는 누적이죠.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짜고 이 사람이 뭘 짜고 이게 엮이고 이런 과정에서 그 각각의 사람들이 조그마한 모듈들을 만드는데 최소한으로 필수로 보장돼야 되는 기능들이 다 누적이 되고 그게 다 이제 통합이 될수록 사람들이 늘어나고 코드가 커질수록 늘어질수록 이제 어슈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제 생각에 테스트 코드는 뭐 소규모에서는 진짜 좀 다를 수 있어요. 그리고 뭐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테스트 코드는 필요하대요. 꼭이라고 뭐 절대 필수적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좀 필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테스트 코드를 쓰는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들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테스트 코드는 우리가 인식하기에 번거롭다. 내가 하는 짜는 코드에다가 부가적인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다.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. 당연하고 이거를 다 같이 회사 개발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 같이 이렇게 수긍하고 우리 이제 테스트 코드를 짜보자 이렇게 해야 그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조직마다 케바케고 뭐 다 케바케겠지만 그냥 저희 파트만을 얘기하면 코드 리뷰를 할 때 테스트 코드가 없으면 좀 거시기해요.
내가 열심히 그 사람들한테 이걸 리뷰를 잘 했어요. 이 프로덕션 코드 이거 막 비즈니스 로직 보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. 얘기를 잘 하면 좋죠. 잘 됐는데 테스트 코드가 없으면 좀 신뢰가 안 가요.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 코드의 이제 부가적인 측면이 좀 있을 텐데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코드를 작성했다가 어떻게 보면 테스트 코드에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냥 심플하게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 코드에다가 기술하는 거죠. 쫙. 그래서 그러한 그이뭐 메소드 다니면 메소드 자체의 그 역할에 대해서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좋은 또 어떻게 보면은 다큐멘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CI/CD 이제 지속적으로 통합할 때 테스트 코드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냥 지속적인 그 통합이 코드만 지속으로 통합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. 뭐 그냥 사람들 그냥 불러다가 머지만 잘하면 돼요. 그냥 컴플레인 나면 그냥 불러다가 야 이게 맞지 이게 맞아 하면 되는 거야. 근데 이제 우리가 코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결론은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잘 안정적으로 버그 없이 장애 없이 계속 키워나가는 거잖아요. 그 상황에서 이러한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안정도를 높여놓는 과정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.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런 걸로 척도를 기준을 했대요. 그러니까 지금도 소나였네. 걔가 이제 테스트 그 커버리지 같은 걸 이제 해준 툴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CI를 저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테스트를 뭐 매일 새벽 3시에 돌면서 딱 리포트가 오는데 뭐 이번 어제까지 커밋된 것 중에 소스 코드 중에 뭐 97% 소스 코드가 커버리지가 됐나 나머지 3%는 안 돼 있다 뭐 하면서 막 다 리포트 해주는 것도 있고 그거를 거의 막 100%로 맞추려는 노력들도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강제하진 않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 플러스로 이제 TDD는 이제 그 테스트 코드를 완전히 개발 방법론으로서 선후 관계부터 완전 바꿔버리자라는 완전 패러다임이죠.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한다는 게 내가 생각했던 진짜 그 로직,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라 이 조건, 선후 조건부터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기분을 주면 이렇게 리절트가 나와야 된다. 그런 것부터 정해놓고 하는 개념이라 진짜 많이 달라요. 저도 막 이렇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막 TDD를 해보겠다고 막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. 진짜 여기 나온 것처럼. 그리고 아직도 좀 약간 그 TDD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좀 그 의문이 있는 게 그러니까 저렇게 쉽게 시작할 때는 되게 좋아요.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? 그 로직이 내가 짜야 되는 비즈니스 로직이 만약 10가지 룰이 있어요. 그러면은 하나의 룰을 TDD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하나의 이걸 해놓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하고 한 7, 8번째쯤 가면 이게 일종의 회기 코딩처럼 그 마지막에 뭐 7번째 그 룰을 코딩을 하려고 해요. 그럼 이제 이거 때문에 1번부터 6번까지 다 수정을 해야 돼요. 그런 그 좀 회기 코딩 계속 그 짰던 거를 계속 바꾸고 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시간이 막 갈수록 막 기하급수적으로 코딩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렇게 그 심플한 로직을 짤 때는 괜찮지만 복잡한 비즈니스가 있으면 되게 복잡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TDD 자체가 그것마저도 더 소프트웨어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이라서 좋긴 할 것 같은데 또 막상 개발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몹이라는
영어를 이제 많이 듣는데 목이 뭘까요? 네. 이제 그 디자인 쪽에서도 이제 그런 목업이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떤 그 건물 아니면은 뭐 어떤 프로덕트를 이렇게 실제로 만들기 전에 뭐 10분의 1 스케일이나 아니면은 뭐 실물 크기여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더미 가짜 그런 거를 한번 목업이라고 해요. 그 정말 그 외형만 만들어 놓는 거죠. 안에 내부 구현 말고. 그래서 그 이렇게 목 데이터를 써서 그 테스트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 스프링에서도 목 MVC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잘 써도 되는데 제가 뭐 그냥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이거 세트인데 이걸로 치면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테스트는 그 지금까지 그 짜셨던 것만 생각해 보면은 뭐 클라이언트나 DAO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이제 그 서비스 그쪽에 대한 테스트가 줄을 이룰 거예요. 맞죠? 그 이외에 컨트롤러 혹시 테스트 해보신 분 있나요? 컨트롤러 자체를 테스트 해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컨트롤러를 테스트한다는 거는 웹브라우저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넣고 엔터 치는 게 사실 컨트롤러 테스트죠. 그것마저도 좀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건데 레스트 어슈얼드 뭐 이거 말고도 이거 비슷한 것들은 굉장히 많겠죠.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 여러분 얘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 그 로컬호스트 서버가 직접 떠요. 뭐 스프링이나 뭐 아까 저 목 MVC를 통해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돌아가는 그 비즈니스만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아예 그 로컬에서 서버가 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이 아래처럼 자기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then 해서 이 바디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까지 테스트가 돼요. 그래서 뭐 우리가 그 get 테스트야 그 이 안에서 브라우저 안에서 우리가 뭐 파라미터 쫙쫙쫙 붙여가면서 테스트하지만 그 포스트나 여러 가지 다른 바디를 넣거나 아니면 헤더를 조작해야 되거나 이런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도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다. 그리고 얘는 그냥 목으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실제 로컬 그 서버가 떠서 테스트가 되는 거니까 더 확실한 테스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뭐 테스트를 잘 짜는 게 중요한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 내 소프트웨어의 그 품질을 당연히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당연히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이 코스트, 이 비용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거는 저도 뭐 인정을 해요. 근데 개발자라면 노력을 해야 된다. 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입사할 때 최종 면접에서 그 조직장이 질문했던 게 이거였어요. 당신의 코드를 어떻게 그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어슈어드 받을 거냐, 그러니까 이거를 어프로브 받을 거냐, 그런 느낌에서 맨 처음에는 뭐 제가 코드 리뷰를 열심히 잘 거다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테스트 코드를 잘 짭니다. 네 맞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. 그래서 내 코드를 사실 내가 잘 짜는 거는 그 순간에만 그 로직만 잘 짜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내가 비즈니스 로직을 잘 녹여낸 거지 잘 짠 코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한마디로 막 메소드 하나에 막 1000라인, 2000라인 되는데 잘 돌아가요. 잘 돌아가는데 그게 좋은 코드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으로 내가 짠 거에 대해서 확실한 나의 의도와 나의 그 생각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걸 보장하려면
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.